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양현주입니다. 오늘은 VM 기반 워크로드, 즉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보다 빠르게 현대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계획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는 인프라의 현대화입니다. 온디맨드로 확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이 인프라 레벨에서의 현대화를 구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기존의 워크로드를 인프라 형태로 리호스트하거나 또 컨테이너화하는 것 같이 리플랫폼하는 방식의 마이그레이션, 즉 현대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여기에 있는 코드 현대화입니다. 레거시 워크로드를 컨테이너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을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보다 코드 레벨에서 실제 쪼개는 리팩토링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의 현대화입니다. 이제 두 번째 코드의 현대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보다 코드 변경과 함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도입하면서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자동화나 최적화를 수행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CI/CD 도구 그리고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데브옵스 방법론이나 애자일 방법론과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자동화를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현대화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인프라 현대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기업에서 가지고 계신 기존 워크로드들 중에서 어떤 워크로드를 먼저 그리고 어떤 경로로 마이그레이션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리소스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실 텐데요. 이때 워크로드의 특징과 또 기술적인 제약들을 고려해서 경로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매우 전통적인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먼저 클라우드상의 IaaS 형태로 있는 그대로 VM을 들어서 옮기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리호스트를 수행하시게 되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그 하단 인프라의 플랫폼을 변경해서 현대화하는 리플랫폼 방식을 채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리스하거나 세션 어피니티를 가지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또는 전략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직접 쪼개는 리팩토링 과정을 거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리플랫폼의 형태인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이죠. VM 기반의 워크로드를 컨테이너로 옮기는 즉 컨테이너라이제이션 혹은 컨테이너화하는 그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선택하는 그 옵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적지인 컨테이너를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는 한마디로 경량화된 V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과 그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데 필요한 런타임, 라이브러리, 구성 설정 등을 모두 함께 패키징해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VM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과는 다르게 컨테이너는 그 운영체제 레이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요. 매우 가벼워서 확장성이 향상되고 또한 하나의 그 머신 위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인프라의 효율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브옵스 관점에서 보면 개발자는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코드와 그 해당 코드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그 설정들에 집중하고 또한 운영팀에서는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컨테이너의 그 외부 환경에 집중함으로써 전반적인 데브옵스 측면에서의 생산성과 속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리눅스와 윈도우즈 두 개의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환경은 리눅스 컨테이너로 또 기존의 윈도우즈 기반의 VM 워크로드였다면 윈도우즈용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워커노드의 OS를 각각 리눅스와 윈도우즈로 배포해서 해당 워커노드의 OS에 맞게 리눅스용 그리고 윈도우즈용 컨테이너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네이티브 특성으로 예를 들면 파일 권한이나 시그널을 핸들링하는 방식 등에는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서로 다른 OS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벤토리의 리스트들을 보고 보통 판단을 하실 텐데요. 어떤 타입의 워크로드가 컨테이너로 옮겨가기에 적합한 후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램프와 같은 멀티티어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스피어나 탐캣과 같은 J2E 미들웨어, 그리고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IIS7 이상이나 ASP.NET과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은 대체적으로 컨테이너에 적합한 후보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잡과 같이 듀티 사이클이 굉장히 낮은 워크로드나 혹은 특정 시점에만 많은 양의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벌스티한 워크로드들도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워크로드들이 인벤토리 리스트에 있다면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적합 여부의 평가가 필요하거나 컨테이너가 부적합한 워크로드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GPU나 TPU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워크로드인 경우에는 또한 해당 워크로드가 컨테이너에서 실행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부분과 라이센스적인 부분 또한 같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로우 레벨의 네트워크 요구사항이 있거나 혹은 RDP 접속이 필요하거나 VDI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워크로드를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할지 결정하신 후에는 이제 보다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마이그레이션에서 어떤 수정 작업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기존의 VM 기반 워크로드들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변환할 때,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나 서비스 야물 파일과 같이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파일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Migrate for Anthos and GK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Migrate for Anthos and GK 서비스가 컨테이너 현대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igrate for Anthos and GK 서비스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는 VM들을 분석, 평가하고 해당 VM을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즉 GKE와 엔토스 환경의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필요한 아티팩트들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때 소스 환경으로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VM웨어, 그리고 AWS의 EC2, 애저의 VM, 그리고 또한 구글 컴퓨터 엔진과 같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들을 지원하고요.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과 엔토스 환경의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아티팩트들로는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도커 파일,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이나 서비스 야물과 같은 쿠버네티스 리소스의 야물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Migrate for Anthos and GK 서비스는 VM을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필요한 분석과 또 컨테이너 변환 과정까지 자동화하는 도구로서 마이그레이션의 과정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자, 그럼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죠. Migrate for Anthos and GK 서비스를 사용해서 VM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변환하는 과정을 데모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 마이그레이션 클러스터는 Migrate for Anthos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고 오토파일럿 클러스터에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워크로드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해당 워크로드들을 살펴보면 커런시나 체크아웃 서비스, 카트 서비스와 같이 아까 보셨던 다양한 쇼핑몰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페이먼트 서비스는 VM 형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먼트 서비스 VM은 쿠버네티스 상에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에서 앤티크 카메라라는 제품을 하나 선택하고 해당 제품을 카트에 담습니다. 그럼 카트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요. 오더를 주문하면 주문 서비스가 그리고 지불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호출되었던 지불 서비스가 현재 VM상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해당 VM을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VM 인스턴스를 중지시킵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 VM이 컨테이너로 가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Migrate for Anthos에 있는 Fit Assessment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능합니다. 화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 디스커버리 툴을 마이그레이션 할 VM에 설치해서 실행하시면 리눅스의 워크로드에 대한 분석과 그 리포트가 실행이 되는데요. 저는 데모를 위해서 미리 리포트를 뽑아 놓았고 해당 리포트를 제이선 형태로 업로드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평가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평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합도 평가 결과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이 아파치 애플리케이션이고 리스닝 포트나 디스크 마운트 등 VM 기반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가 확인되는데요.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각 영역별로 룰 아이디에 따라서 현재 적합도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cellent Fit은 매우 적합하고 별도의 수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Good Fit의 경우에는 일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세 내용은 룰 아이디들을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상세 문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먼저 생성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이름을 입력하고요. 소스는 구글 컴퓨터 엔진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소스 환경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VM의 OS 타입을 리눅스와 윈도우즈 여부를 선택하고요.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또한 대상 마이그레이션을 이미지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데이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함께 선택합니다. 저는 컨테이너 이미지만을 선택했고요. 여기에서 마이그레이션 플랜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는데 해당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플랜은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아티팩트들의 이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지에 대한 플랜이 명시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 이미지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VM이라고 하는 단어는 빼고 페이먼트 서비스로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플랜이 생성된 이후에는 아티팩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티팩트에는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 파일들이 포함됩니다. Migrate for Anthos에서 자동으로 해당 VM 기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해당 컨테이너 이미지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해당 아티팩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이미지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도커 파일 그리고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야물 파일과 다양한 야물 파일들이 함께 생성되어 있습니다. Migrate for Anthos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한 야물 파일들을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을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를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가 현재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먼트 서비스 파드가 보이시나요? 한번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하나 선택하고요. 카트에 추가를 하고 주문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페이먼트 서비스 VM, 기존에 있던 VM으로 여전히 서비스가 호출이 되고 있었나 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제는 컨테이너 환경을 호출할 수 있도록 다시 변경해 주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디플로이먼트 환경 야물 파일을 다시 한번 오픈하고요. 네, 확인해 보니 페이먼트 서비스의 VM을 호출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에 있던 체크아웃 서비스에서 페이먼트 서비스를 호출할 때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호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름으로 변경해 줍니다. 다시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재배포하고요. 네, 파드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동일하게 선택하고 카트에 담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진행하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지불 서비스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부티크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로써 Migrate for Anthos를 사용해서 VM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환경으로 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자동화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공유드렸습니다. 네, 오늘 데모로 보여드렸던 애플리케이션은 이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쇼핑몰 앱처럼 프론트엔드, 카트 서비스, 카탈로그, 그리고 페이먼트 서비스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페이먼트 서비스만 유일하게 VM 기반이었고, 이후에 제가 이 서비스, Migrate for Anthos and GKE 서비스를 사용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서비스에서 페이먼트 서비스를 호출할 때 해당 기존 VM 기반을 호출했던 것에서 이제는 컨테이너 기반을 호출할 수 있도록 변경까지 해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였고요. 데모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이 Migrate for Anthos and GKE 서비스를 사용해서 어떤 고려사항들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될지,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Migrate for Anthos and GKE 서비스를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실제 수행하실 때에는 고려하실 몇 가지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VM 환경에서 호스트 네임으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했던 부분을 이제는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자원으로 변경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리소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호출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쿠버네티스 내의 인터널 DNS 메커니즘에 의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VM에서 호스트 파일을 커스터마이즈 하셨었다면 그 부분은 쿠버네티스의 파드 스펙 내에서 호스트 얼라이언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 파일 쉐어를 기존의 VM에서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것은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드 스펙 내에서 NFS의 persistent volume 정의를 직접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존 VM 서비스 내에 있는 에이전트나 혹은 또 서비스 중에서 컨테이너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에이전트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VM에서 사전에 중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보다 좀 더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컨테이너의 기동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보다 좀 더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된 컨테이너들은 또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로깅과 모니터링 서비스와 인티그레이션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부분은 더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한 언론사에서 그들의 레거시 시스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 즉 CMS 서비스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수동으로 이 CMS라고 하는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옮기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Migrate for Anthos and GKE 서비스를 사용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의 프로세스를 좀 더 간소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징을 통한 인프라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해당 시스템의 일상적인 운영 비용까지도 확연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세션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만약 컨테이너의 마이그레이션을 좀 고려하고 계셨다면 또 그렇게 고려하고 계셨던 VM 기반 워크로드가 있다면 오늘 세션이 마친 후에 한번 이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컨테이너의 현대화 과제에 조금이나마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